안녕하십니까. 세부 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로 셀프 지도 학습을 시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트랜스포머의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이제 오차는 허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수를 이제 트랜스포머로 영어로 번역을 시켰다가 다시 그거를 디코더에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수라는 거는 거의 뭐 100%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누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누들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어로 이제 국수로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100%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와야지 입력하고, 여기서 입력이 X하고 이제 X 출력이 X 물결문인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닭을 이제 번역을 하면은 뭐 치킨도 될 수가 있고, 좀 약간 오해를 해서 수탉인 칵으로 번역하거나 암탉인 헨으로 번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잘못 번역이 됐는데 치킨으로 됐다. 그러면 치킨은 다시 또 디코더 쪽에서 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킨은 뭐 이제 우리가 뭐 이 먹는 치킨일 수도 있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겁장일 경우에 보통 굉장히 치킨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을 치킨으로 번역을 했다가 치킨을 다시 번역을 하니까 겁장이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입력은 닭이 들어가고 출력은 겁장이가 나오는데, 이거를 두 개를 빼가지고 뭐 오차를 구해서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이 돼서 왜곡된 결과가 이제 디코더에서 전혀 다른 이제 뜻을 만들어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제 챗 GPT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달리 같은 AI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경우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해가 전혀 오류가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즉 결국 뭐냐면 입력에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뀌어서 다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인코딩 디코딩 과정에서 이게 뜻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보여드렸던 예지만, 인코더에서 털 있는 강아지를 봤을 때 이제 이게 경우의 가지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이게 첫 번째 파라메타고 두 번째 파라메타에서 세 번째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예측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디코딩을 해봤더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호함을 가지는 어떤 그러한 예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예제로 드렸지만, 인마이 파자마 문제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바로.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입력이 뭐냐면 I shot the elephant in my pajama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파라메타 값으로 바뀔 때, 이게 내가 파자마를 입은 채 쏜 건지 아니면은 내 파자마를 입은 코끼리를 쏜 건지, 그게 불분명해요. 이거 상황이 없는 어떤 맥락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메타인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파자마를 입은 경우가 되고, 두 번째인 경우에서는 코끼리가 파자마를 입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전혀 이상한 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이제 이러한 이 애매모호함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슷비슷한 거가 나오는 이제 예를 이제 들어봤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뭐 허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러한 털이 있는 것도, 이것도 다 털이죠. 근데 털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면은 디테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디테일로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고해상도까지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상도를 어디까지 비교를 할지는 그 컴퓨팅 파워나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컴퓨팅 파워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좀 제한을 뒀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는 전부 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상도를 제한을 시키면 이렇게 그 고해상도 퀄리티를 가지고 비교하면 에러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해상도로 만들어서 그 비교하는 해상도까지만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색깔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슷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원, 3차원 같은 경우, 전에도 이거 예를 많이 들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정육면체를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정육면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육면체가 아니고, 그냥 칠판이나 도화지 위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그린 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육면체 일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2차원의 어떤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 색깔 칠한 거로만 보이죠. 요 부분만 보면은.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육면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어떤 회로로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이러한 정육면체 그림을 본 거는 이러한 진짜 정육면체의 물체를 본 경우만, 거의 100%본 경우만이 이렇게 뇌 속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된 대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도화지에 그림이다라고 보면은 본지 말고 그냥 정육면체로 보는 경우가, 여기 턱이 진 경우, 계단이나 이렇게 턱이 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잘못 밟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피가 있는 경우에서는 인식해서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경우, 우리 아주 먼 옛날에 이제 원시인들이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하다가 뭔가 큰일 났다 이거죠. 뭔가 이제 자기가 다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면은 이렇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3차원으로 해석을 하거나 2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차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불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거 빼냐 하면은, 이거 두 개를 이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강아지도 전부 그럼 2차원으로 그린 거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이 평면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전부 2차원이니까, 카메라에 잡힌 하나의 화면일 뿐이니까, 그걸 전부 3차원이나 2차원으로 두 개로 다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계산량이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되겠죠. 전기값이 엄청나게 되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2차원적인 거는 전부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 인코딩을 거쳐서 디코딩을 할 때까지 이 3차원 경우에는 물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 2차원 경우에 2차원 나름대로 또 다른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겹치는 거를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3차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여 있지만, 이건 차원에 관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 경우는 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러한 경우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머신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거 넣어야 되나?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뺀다 이거죠. 그러니까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러면 2차원, 3차원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라디언트가 있으면 무조건 3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즌2를 설명을 하면서 그라디언트를 갖고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레벨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레벨별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레벨별로 봐서 그라디언트가 있으면 무조건 3차원으로 해석하고 없으면 무조건 2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3차원이고 이거는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이것도 3차원에 있어서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림자는 그림자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3차원 물체를 여기다가 놓고 이쪽으로 빛을 쐬면 이쪽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물론 여기 그림자에서도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깨끗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완전 직사광선 레이저 같은 그런 광선을 쏘기 전에는 그림자에서도 이제 그라디안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그림자에서도 이제 그라디안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림자에서 생기는 그라디안트하고 물체에서 생기는 그라디안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무조건 이제 뭐 유화 그리듯이 밑에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겉으로 오면서 이제 하얀색으로 선을 그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3차원으로 젤리 같은 그런 3차원으로 그냥 해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암으로 전에 이제 시즌1에서도 명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명암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라디언트가 생기면은 이거를 이제 그 3차원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 쪽에서는 이제 CX 파라메타를 검증을 하기 위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제 2차원은 고려대에서 뺀다, 3차원 매칭시킨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으로 넘어오면은 그라디언트가 없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그라디언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선하고 면인데 원래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이라는 것도 사실 헤어라인이라는 것도 면이 있죠. 이제 뭐 돋보기로 보면 당연히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면 그거를 이제 1차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헤어라인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그러한 선이나 면을 이제 구할 때도 이제 보면은 게슈탈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CX 파라로 그러니까 인코딩을 할 때 이거를 전부 끊어진 대로 전부 이렇게 그 에지 경계선들을 구해가지고 조각 내가지고 CX 파라메타를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디코더 쪽에서 만든 거하고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라디언트가 없는 경우에서는 선면으로 물론 이제 3차원 그라디언트가 있는 거를 전부 이제 빼고 이제 3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선만 갖고 따지면은 다시 이제 1, 2차원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즌1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식으로 1, 2차원 그라디언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선 탐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 탐색을 해서 이거가 이어지는 방향 쪽으로 전부 게슈탈트 법칙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부 하나를 다 이어서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가를 봐서 색깔이 채워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해서 면 탐색을 하고 이 선과 면을 가지고 CX 파라메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C8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C8에서 칼라가 추가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게 C8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C8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라색을 전부 이제 선 탐색하고 면 탐색해가지고 요런 모양의 또 C8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선 탐색해서 두께가 있는 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다시 또 C8로 해가지고 C8 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한꺼번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C8의 컴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기다가 명암을 넣으면 다시 또 이제 3차원이 되면서 위쪽 방금 말씀드린 X8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CX8로 만들 때 이런 식의 어떤 이거를 보이는 대로 그냥 이제 조각조각 나눠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의 시멘틱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전부 나눠서 이런 식으로 C8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착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뇌도 그렇게 겪는 착시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그렇지만 이게
좋은 점 뭐냐면 많진 않아요. 이건 순전히 이제 RF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겪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착시들의 이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해놓은 이제 열거해 놓은 건데 뭐 이런 경우까지 지금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가 뭐 당장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보면은 이게 그 RF가 이제 그 이 녹색으로 돼 있는 RF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뭐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보면은 뭐 이제 멕시코 모자를 쓰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게 농부의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크게 보면은 이제 전체 하나 사람 얼굴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기 그 녹색으로만 보면은 아가씨가 저쪽 그 뒤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그 노란색으로 크게 보면 이만큼의 얼굴이 되고 이게 입이 되면서 노파가 보이죠. 이것도 굉장히 근데 이 그림이 보면 이게 그 이 도로 그러니까 지면상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집을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요것만 보면은 이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이쪽을 보면은 이제 컨텍스트죠. 이게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 땅이네 뭐 그렇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기서 표범하고 뭐 곰 얼굴이 이렇게 뭐 보이는데 작게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얼룩말 두 마리가 서로 교묘하게 겹쳐가지고 한쪽씩 보면은 이게 한 마리씩 보이는데 양쪽으로 보면 굉장히 무슨 뭐 괴물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자가 있으면 떠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본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하도 그 차들이 안 서니까 이 횡단보도에 있는 거기에 이게 그림자를 그렸답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림인데 그랬다가 이제 지웠는데 왜 지웠냐면은 차들이 횡단보도에도 상관없이 평소에 습관대로 계속 직진을 속력에서 오다가 갑자기 이게 둔턱이 튀어나온 걸 보이니까 급정거를 한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자를 지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인데 사실은 이건 뭐 그 카페트죠. 그냥 방바닥에 놓은 카페트인데 요 카페트 작은 면으로만 보면은 전혀 뭐 그냥 무늬인 경우인데 여기를 전체로 보면은 이제 야 이거 사람이 꼭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광판의 테두리는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뒤쪽은 그러니까 요 위쪽을 희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귀나 꼬리가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뒤쪽에 있는 이거는 물론 여기 남은 그 전광판에서 남은 부분을 뭐 아주 그냥 새빨간 뭐 빨간색이나 이런 식으로 칠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이 배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알 텐데 비슷하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건물 색깔하고 여기 뒤쪽에 있는 건물 색깔도 비슷하게 해놓고 그래서 배경처럼 착각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튀어나오게끔 하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학습에서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이론적인 어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남는 문제입니다. 이제 70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물체들을 하나하나 갖다 놓고 그거를 전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주 가장 작은 RF상에서 뜨는 C8R까지 전부 그거를 인수분해해서 조각조각 나누는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남은 파라미터는 뭐냐 하면은 명암만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거가 이제 물체가 모양이 다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모양이 생긴 거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 물체를 놓고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이제 카메라 각도로 잡아야지 돼요. 그죠? 카메라가 어떤 각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모양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양이 다른 경우니까. CX8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C8는 다르고 X8는 뭐 적당히 얘기하면은 이제 각도를 빼고 나면 X8랑 같은 거죠. 왜냐하면 3차원 물체 자체를 모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회전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나면은 뭐가 남는 거냐면은, 그, 불빛, 라이트가 나와요. 조명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지는데, 시파라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코딩 쪽에서 참 이거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팩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보시겠지만 어떠한 명암이 들어왔건 간에 그림자 바탕이 들어왔건 간에 이게 전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디코더 쪽에서 명암에 대한 그 밝기라든가 그 다음에 명암의 각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도 몇백 개를 변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루프를 돌리는 거라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명암이라는 거 이거 네 개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 네 개를 전부 에즈를 구해보면 에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암이나 칼라나 이제 그런데 명암이나 칼라나 다를 뿐이지 결국은 에지상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지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쉐입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쉐입에 있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은 쉐입에 대한 거는 끝난 거고 카메라 각도에 대해서도 끝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명암에 대해서만 돌리는데 그 명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들을 다 제거를 해서 모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된 나머지 그러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파라메타들의 두루프를 돌린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라이트 즉 조명에 대한 두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에 대한 두루프를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경우 네거티브도 나올 수가 있고 컬러가 다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 다르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 똑같은데 조명에 대한 두루프를 열심히 돌리는 겁니다. 이거 네거티브인 경우는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왼쪽은 화강암이지만 오른쪽은 뭐 그렇지 않아 보이죠. 무슨 뭐 숲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뭐 밤에 이제 숲을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찍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입력하고 출력의 어떤 그러한 오차를 구해서 셀프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에 대한 파라메터는 두루프는 돌려줘야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돌릴 때는 이제 옥타브하고 스케일별로 하이어라키컬하게 이제 맞춰가면서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8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 자체가 도형의 모양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이디만 딱 보면 아 이건 무슨 모양이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거를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면 레이어로 갈수록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디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DB에 일단 저장을 하고, DB는 뭐 실시간은 안 되는 거니까 DB에다가 엄청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검열할 때 돌릴 때는 그거를 뭐 이제 룩합 테이프 메모리를 이용한 룩합 테이블을 쓸지 뭐 아니면 뉴럴 네트를 쓸지 아니면 뭐 MPO를 쓸지 뭐 그런 경우는 나중에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파라메타들이 오류가 안 생기고 이제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에서 명합하고 이제 아이디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룩합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되고 DB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럴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